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한일 외교당국도 잇따라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1급 발암물질이 든 연마제로 항공기안을 청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갑질 논란 열흘 만에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땅콩 회항의 조현아 사장도 사퇴합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과 드루킹이 운영하는 모임 회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남북 정상회담의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으로 회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담 준비 상황을 강혜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정부의 준비가 막바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가 막판 준비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예정이 없던 회의를 소집했죠. 비핵화 방안을 재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발표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담을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어제는 그동안 주요 등장인물은 아니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포함됐거든요. 북한이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경제가 의제는 아니지만 보다 다각도로 멀리 내다보겠다는 차원으로 이 부분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무회담이 오늘 한 번 더 열리죠. 어떤 네. 것들이 논의됩니까? 네, 오늘 실무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는지 아니면 차로 넘는지 이게 가장 관심 사안인데 경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도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또 내일은 우리 측에서 판문점 리허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리허설은 26일에도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의 한라인 통화 시점도 논의될 예정이고요. 네. 정말 전 세계 이목이 남북 정상회담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보니까 이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도 청와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담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생중계됩니다. 취재진도 3,000명이 넘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외신은 34개국, 348개사, 858명의 기자단이 온다고 합니다. 이 수만 봐도 얼마나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북한의 그 핵실험장 폐기 발표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의제인 이 비핵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톱다운 형식이라고 했던 이 남북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되고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 사장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정전체제 종식,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게 이 굵직굵직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북한의 변화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준비됐던 것보다 더 진전된 남북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단칼에 이제 비핵화다, 평화다 뭐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분위기가 잘 이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한반도 운명이 달려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미, 한일 외교당국 간의 고위급 협의가 서울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맡은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윤순구 차관보와 면담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전향적인 움직임을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과거 회담과는 달리 비핵화 문제가 처음으로 다뤄집니다.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논의될 예정이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향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도성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6.15, 2007년 14 정상회담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핵심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남북한 두 정상이 북한의 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첫 회담이 되는 것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은 교수입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가지고 양쪽 정상이 단판을 짓는 가장 최초의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고 자신의 목소리로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두 정상은 비핵화 논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끝내기 위한 종전선언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장철은 교수입니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본격적으로 해체해가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 냉전구조 해체를 촉발시켰던 지난 1989년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공동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협력은 황재옥 부원장입니다. 비핵화를 확실하게 합의하고요. 그 토대 위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이 된다면 몰타 선언과 같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회담이 될 거예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을 놓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지 전 세계 이목이 판문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도승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비핵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이미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제공한 미국의 해구상까지 없애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제인 허만 전 하원 의원입니다. 북한에 있어 비핵화는 한국에 제공된 해구산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핵 포기와는 거리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 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바라보는 간극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시각차를 좁힐수록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주역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요? 이준규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앞선 두 차례의 회담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회담 성사를 이끌어냈는가 하면 미국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회담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특사로 2차 회담 준비 작업을 담당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적극적이에요. 남북 정상회담도 본인이 제안했어요.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본인이 제안했고 시진핑 정상회담도 본인이 제안했어요. 남북회담 한 달 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비핵화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준비 작업에 대한 칭찬도 나왔습니다. 1차 회담 대북 특사였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현재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은 트럼프한테 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견해가 선패 이후 보상의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 해결로 나뉘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세부 조율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으로 1차 회담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다 빗장 열고 다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내와 집중 그리고 끈기와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대한항공이 폐암과 불임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 항공기 안을 청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독성 물질은 기내 식탁과 의자 등을 통해서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송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안을 청소하는 노동자 5명은 지난해 8월 기내 투입 5분 만에 구토를 하며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가능성. 이들 기내 청소 노동자들이 CBS 취재진에게 공개한 청소 약품은 산업용 연마제인 템프와 뿌리는 소독제 CH2200이었습니다. 기내 식탁과 의자에 묻은 얼룩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쓴다는 템프의 주성분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쿼츠였습니다. 폐암 유발물질인 쿼츠와 함께 유산과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에틸렌 글리콜도 있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박점인 교수입니다. 석탄 광부들 많이 걸리는 게 진폐증이라고 있잖아요. 석탄 대신에 이 퀄츠가 똑같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승객 손이 닿는 기내 손잡이나 식탁을 청소하기 위해 분무기에 담아 뿌리는 CH2200에 대해선 사람과 환경연구소는 화학물질이 분무 형식으로 뿌려질 경우 호흡기에 치명적이고 그 위험성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소노동자 김태일 씨입니다. 그게 돌가루래, 돌가루. 그게 폐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걸로 식탁을 닦았다. 딴 거는 뭐 다 좋다. 이거 비행기 식탁을 이걸로 닦았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비행기 안에 이물질이 다 들어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승무원들이 거기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승무원들 생식기만 가지고 애 누가 날 거야. 청소하청업체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고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사건 이후 해당 약품을 모두 회수해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한진그룹 3세인 조연아, 현민 자매가 갑질 논란 열흘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조양호 그룹 회장은 일가가 탈세 의혹을 받으며 관세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지자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두 딸의 경영 퇴진이라는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탈세나 밀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반쪽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루킹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과 드루킹이 운영하는 모임의 핵심 회원 간에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의 핵심 회원은 지난해 대선 이후 500만 원의 돈다발을 전자담배와 함께 포장해 김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보좌관은 지난달 3월 25일이 지난 뒤 다시 말해 드루킹이 구속되고 나서야 돈을 변제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인사청탁이 실패하자 돈 문제를 제기하며 협박에 나선 드루킹에 서둘러 돈을 갚은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 같은 돈 거래 사실을 지난 3월에 알았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가 언론 보도가 나온 후에서야 실토했습니다.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측이 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김 의원 측과 드루킹 측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에 드루킹이 매크로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를 김 의원 측이나 민주당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경공모의 운영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돈을 받은 입장이므로 자금 출처가 여건이 아니란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 측이 돈을 받은 사실은 김 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야권의 의심과 배치되는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김 의원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경남 지역의 교통 현안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선거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드루킹이 꾸린 조직 일명 경공모의 최상위 그룹은 20여 명으로 이들은 최근 이탈자 색출로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경공모와 비공개 카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직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김광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BS가 입수한 경공모 측 비공개 카페, 숨은 카페에 있는 경공모 스텝 조정 공지글을 보면 핵심 조직의 정점은 역시 드루킹이었습니다. 그 아래 스텝들은 경공모 최상위 회원인 우주 등급 중에서도 극히 일부로 각각 조직의 운영, 교육, 법무 등을 담당하도록 배치됐습니다. 2012년 2월 아보카라는 필명의 변호사가 청와대에 인사 추천됐던 적이 있다는 경력과 함께 합류하면서 스텝은 1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스텝 조직이 최근에는 모두 26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스텝이 정리한 이들의 프로필에서 상당수는 의사, 한의사, 교사, 무역업자 등이었습니다. 스텝은 아니지만 우주 등급으로 드루킹을 열성적으로 비호했다는 조직원 9명 가운데는 IT 업체 전문가, 서버 프로그래머, 경찰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열성 비호 조직이 최근 경공모 활동의 회의를 느껴 언론 인터뷰 등에 협조한 내부자를 색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익명의 경공모 회원입니다. 음성 변조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프로그램 잘 다루는 회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원래 음성을 되돌릴 정도. 경공모 내부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스텝 중 현직 경찰이 신원조회까지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다면서 용기 있게 인터뷰하신 분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모든 매크로 조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댓글을 폐지하거나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책임을 온전히 네이버에 돌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매년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도 감기 환자가 꾸준히 나오듯 매크로 역시 우회 경로를 찾아내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실제 네이버 등 포털은 동일한 IP에서 여러 아이디로 접속하거나 같은 댓글이 일정 수치 이상 반복 입력되면 이를 걸러내도록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바꿔 분산시키면서 실제 이용자처럼 혼동을 주며 방어막을 피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승주 교수입니다. 조회수나 뭐 이런 거 갖고 광고 수익을 산정하는 곳은 허접한 매크로에 뚫리게 놔둘 수가 없어요. 시청률 조사가 조작이 되기가 되게 쉽다라고 서지면 어떤 사람이 광고를 제대로 내겠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북 좋아요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등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SNS 대행업체가 쏟아집니다. 이미 4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남경필 후보의 페이스북 좋아요 80% 이상이 터키에서 클릭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털 뉴스 댓글 폐지론과 인터넷 실명제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모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댓글 조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합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국 GM노사가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인 오늘 오전 임금 단체 협약 본교섭을 시작합니다. 노사는 어제 밤새 진행된 물밑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힌 뒤 본교섭을 개시한 상황이어서 곧 잠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경북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 확보에 나서면서 주민 100여 명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번 마찰은 국방부가 오늘 오전 사드기지 시설 공사와 관련한 장비와 자재 반입을 예고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자재, 장비 반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기진 주변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박재웅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6월 개헌 무산 위기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되려면 오늘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을 매혹해 비핵화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코 위원장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과거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몰락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지난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면서 김정은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보유를 자신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티켓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권 방송 알자지라는 빠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최근 평양에서 현지 취재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 보도에서 트럼프를 말하다 현재 전개 상황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알자지라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남북 북미 관계가 최근 급진전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북한 내 일반적 정서는 여전히 적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에 설치된 영화 블랙팬서 조형물이 또 부서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그제 새벽 5시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 설치된 블랙팬서 조형물이 머리 뒷부분이 파손되고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부산 광복로에 설치된 블랙팬서 조형물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 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은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고객 체포 사건으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한 매장 화장실에서 이번에는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의 한 스타벅스 매장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과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현재는 시간당 15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더 예상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일부 서쪽 지방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을 보면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제주도 산간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5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고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구병수, 김양수, 김광일, 기술 임병호, 진행 임미연이었습니다. CBS